안녕하십니까. 대한바른자세연구의 이영석입니다. 오늘은 체했을 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했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막혔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체함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혹은 맛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나타납니다.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어도 체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렇게 체하게 되면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체함을 체기라고도 하고 혹은 체증이라고도 하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체했을 때 바늘로 엄지손가락의 손톱 아랫부분을 찔러서 피를 나오게 했어요. 바늘을 소독한다고 불에 살짝 데우고 굽고,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는 머리카락에 쓱쓱 문지르고서는 바늘로 찔렀죠. 예전에는 병원도 멀고 소독약도 구하기 쉽지 않았으니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불에 달구는 건, 달군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이렇게 불에 달구는 건 소독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바늘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쓱쓱 문지르는 건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는 머리에 이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전에는 이 방법을 하면 거의 모두가 체한 게 내려가고 정상의 몸이 되었었어요. 이런 민간요법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손톱 밑에 소상혈을 찔러야 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엄지손톱 아래쪽에 아무 곳이나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죠. 물론 소상혈을 찔렀다면 좀 더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소상혈을 어떤 사람들은 소생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살려주는 혈자리라서 소생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즘은 바늘보다는 부항할 때 사용하는 이런 사혈침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회용 침도 소독을 안 해도 되고요. 이 방법은 막혔던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회용이란 말이죠. 만약에 위장이 아주 튼튼하다면 웬만해서 체하지 않을 거예요. 위장 스스로가 해결을 해버린다는 뜻이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만나는 지점의 합곡혈도 체증에 관계되는 곳입니다. 위장에 관계되는 것이죠. 체했을 때 이것을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이 합곡혈을 잘 풀어주면 체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위장도 좀 약해지고 제 기능을 모두 발휘 못한다면 체하는 증상은 더 빈번하게 나타나겠죠. 이런 분들은 똑바로 눕게 해서 이 명치 아래쪽을 지그시 눌러보면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질 거예요. 이걸 다 풀어줘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엄청 아플 거예요. 그래도 딱딱한 게 사라질 때까지 매일매일 풀어줘야 하죠. 너무 아프면 좀 살살 풀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풀면 별로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살살 풀면 안 되고요. 약간의 통증이 있을 정도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풀리면 명치 아래쪽에 딱딱했던 게 사라지면 위장은 많이 튼튼해져 있을 거예요. 위장에 관한 척추는 흉추 6번인데요. 자주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 흉추 6번의 주위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은 흉추 6번에 변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 있는 경우는 변형이 된 부분을 바르게 교정해주고, 변형이 없는 경우라면 흉추 6번 주위의 근육만 이렇게 잘 풀어주어도 바로 트림이 나고 속이 풀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바이트를 하려고 할 때 등을 두드려 주잖아요. 이때 두드리는 부분이 흉추 6번입니다. 흉추 6번에 자극을 줌으로써 음식물을 역류시켜 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과학이란 걸 모르던 시대에서도 선조들의 지혜가 굉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한데 좋은 음식으로는 누룽지나 숭늉이 좋고요. 무즙이나 배즙도 좋다고 하네요. 동치미 국물도 좋고 매실도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체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